배당으로 연금을 만드는 배당연금술사입니다. 많은 구독자님들께서 저에게 제피에 투자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종목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을 언급하는 것이 정말 조심스러운 부분이긴 하지만 둘러서 이야기하는 것보단 솔직한 답변을 드리는 것이 예의일 것 같아 아직까지는 투자할 계획이 없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오늘은 지극히 개인적인 저만의 이유를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제피가 안 좋은 상품이기 때문은 절대 아닙니다. 저는 제피를 포함한 고배당, 월배당 상품에 누구보다도 진심이었던 투자자 중 한 명이었지만 제 성향과 커버드콜 상품이 잘 맞지 않음을 깨닫게 된 것뿐이니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피는 엄청난 시가 배당률의 월배당, JP모건의 상품이라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매력을 가진 정말 좋은 상품입니다. 이것만으로도 투자의 가치가 충분하다는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분들에겐 제피가 정말 좋은 선택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이상의 의미를 부여하고 계신 분들께선 조금은 욕심을 내려놓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피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흥미로운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10년 전쯤 어머니께서 배당주에 대해 공부해보는 것이 어떠냐고 말씀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취업하고 열심히 적금을 붓고 있었을 때라 당연히 전혀 관심이 생기지 않았었습니다. 그 다음 해에도 어머니께서 똑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이유를 물어보니 금융 관련 일을 하시다가 정년퇴직하신 60대 지인분께서 젊었을 때 여러 가지 종목에 투자를 하며 수익도 내보고 손실도 경험하면서 결국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야 안정적인 배당주 투자가 최선임을 깨닫게 되시면서 대신증권 우라는 딱 하나의 종목만 보유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1년에 한 번 받는 배당으로 생활하고 계신다며 여유 자금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꼭 시작하라는 조언을 해주셨다고 합니다. 저는 실제로 주변에서 그런 투자를 하시는 분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별로 와닿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오랜 시간 투자와 관련된 일을 해오셨던 분께서 고작 몇 퍼센트의 배당 수익에 만족하시는 것을 이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공부를 하면 할수록 그분이 왜 은퇴 후 겸손한 투자를 하고 계셨는지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그분은 시세 차익으로 내는 수익이 영원히 지속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오랜 기간에 걸쳐 깨달으셨고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은 결국 현금 흐름 창출이라는 결론을 내리셨던 것 같습니다. 어머니께서 저에게 배당 투자에 대해 공부해보라고 말씀하셨던 2013년부터 올해까지 지난 10년 동안 지급된 대신증권 우의 배당금을 표로 정리해봤습니다. 물론 저는 대신증권 우를 보유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보유할 계획이 없으니 종목 추천으로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개별 종목을 추천해드릴 능력이 부족합니다. 빈말이 아니라 정말입니다. 10년 전 1억을 한 주당 7,000원 가격에 매수했다고 한다면 14,285주를 보유할 수 있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받은 총 배당금은 1억 395만원 정도가 됩니다. 배당소득세를 제외하고도 9천만원에 가까운 금액입니다. 투자한 1억에 가까운 금액을 현금으로 이미 받은 것입니다. 매도하지만 않았다면 보유했던 수량 14,285주는 그대로 유지가 될 것이며 현재 주가가 13,550원인 점을 감안한다면 투자금 1억도 2억에 가까운 금액으로 불었을 것입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 이상 매년 안정적인 현금 흐름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무리 좋은 종목일지라도 한 종목에 투자한 것을 안전한 선택으로 볼 수는 없겠지만 초점이 그것이 아니니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년 동안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배당을 받을 수 있었던 거였구나 정도에서 끝나지 않고 다행스럽게도 꽤 의미 있는 사실들을 추가적으로 발견했습니다. 2020년, 2021년, 2022년 3년 연속 배당 성장이 이루어지게 되면서 최근 3년간 받은 배당금은 무려 5,284만원입니다. 지난 10년간 받은 배당금이 1억 정도였는데 그중 절반에 가까운 배당금이 최근 3년 동안 만들어진 것이죠. 이것이 바로 배당 성장의 힘이며 우리가 배당 성장에 관심을 가져야 할 이유입니다. 배당 성장에 시간이 첨가되는 순간 배당 수익은 우리의 예상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커져나간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만 합니다. SCHD의 경우
시가 배당률이 3%로 낮은 반면 연평균 12%라는 높은 배당 성장을 보여주었습니다. 사실 시가 배당률 3%는 결코 낮은 수치가 아니지만 제피의 시가 배당률 8%대와 비교해서 낮다고 표현했음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피의 현재 시가 배당률은 8%를 넘어서는 놀라운 수치를 보여주고 있지만 배당이 꾸준히 늘어날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 이유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피의 경우 2020년엔 3.2297달러의 배당을, 2021년엔 4.1613달러의 배당을 지급했습니다. 무려 28.84%의 배당 성장이 일어났기 때문에 앞으로도 꾸준한 배당 성장이 일어나길 기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제피보다 조금 먼저 상장한 JP모건 자산운용의 펀드 제픽스와 제펙스의 배당 지급 내역을 살펴보면 제피의 배당이 SCHD처럼 꾸준히 늘어날 수 없을 것 같다는 조심스러운 예측이 가능합니다. 제피, 제픽스, 제펙스는 모두 JP모건 자산운용의 상품이며 심지어 포트폴리오 매니저까지 동일하기 때문에 제피가 나머지 두 펀드와 방향성을 달리할 것이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어디까지나 조심스러운 예측일 뿐입니다. 제피의 시가 배당률은 2020년엔 5.79%, 2021년엔 6.59%였으며 현재 시가 배당률은 무려 9%에 육박합니다. 문제를 하나 내보겠습니다. 규칙성을 갖는 숫자 246, 그 다음에 올 숫자는? 사실 이 문제엔 정답이 없습니다. 규칙적으로 성장해 나가길 바라는 사람에겐 8밖에 보이지 않겠지만 246, 246, 246 이런 규칙성을 떠올리는 사람에겐 2도 답이 될 수 있습니다. 숫자 3개로 규칙성을 논하기엔 정보가 많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5.79%, 6.59%, 9%라는 수치가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상당히 매력적인 숫자들로 보이지만 배당금이 꾸준히 오르겠지라는 낙관적인 생각에는 반드시 경계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제픽스의 경우 2019년 배당률은 4.65%, 2020년엔 11.57%로 크게 증가했고 2021년엔 7.57%로 상당히 많이 줄어들게 되면서 배당률 편차가 생각보다 너무나도 컸습니다. SCHD의 시가 배당률은 3% 내외에서 움직일 것이라는 어느 정도의 예측이 가능하지만 제피와 같은 액티브 ETF의 경우 매니저의 운용 성과에 따라 배당금의 크기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우리가 쉽게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제피의 배당이 앞으로도 꾸준히 성장할 수 있다는 믿음, 제피는 고배당뿐만 아니라 주가 상승까지 함께 누릴 수 있는 상품이라는 기대, 이 두 가지에 큰 확신을 품지만 않는다면 제피 투자는 만족스러운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너무 큰 기대가 실망으로 이어졌던 저의 실수를 함께 공유해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2020년 말쯤 저는 고배당, 월배당 상품에 빠져 완전히 눈이 돌아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개별 배당 성장주 투자에서는 연 3%의 배당도 기대하기 어려운데 QYLD, 제피, 누시와 같은 ETF는 연 7% 이상의 고배당, 게다가 매달 배당을 지급하는 상품이었기에 배당으로 현금 흐름을 창출하기에 가장 완벽한 상품이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저는 BST라는 폐쇄형 펀드 상품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고 안에 배당 성장주 종목 20개 중 하나로 BST를 담았습니다. BST는 제피와 마찬가지로 연 8% 이상의 고배당이면서 월배당을 지급하는 상품이었으며 게다가 운용사는 블랙록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실패로 이어질지도 모를 크고 작은 몇몇 개의 리스크가 존재했었습니다. 우선 거래량이 너무 작았고 투자 호황기였기 때문에 높은 프리미엄을 주고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BST의 경우 높은 배당을 지급하기 위해 커버드콜 전략과 함께 고성장주, 심지어 비상장 종목에도 투자를 하는 상품이었습니다. 당시엔 이 부분이 정말 매력적으로 느껴졌었습니다. 성장주에 투자하며 고배당을 누릴 수 있는 기회는 거의 없을 테니까요. 하락기에도 8% 이상의 배당을 받을 수 있으니 만족스러울 것이라는 착각을 하고 말았습니다. 고배당을 지급하면서 주가 상승까지 QQQ를 상회하는 모습에 현혹돼서 역시 블랙록의 펀드 매니저는 뭐가 달라도 달라 라는 믿음으로 매수를 했던 것 같습니다. 한동안 고배당과 주가 상승을 함께 누리며 행복한 날들을 보냈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QQQ가 고점 대비 27% 하락하는 동안 BST
BST는 고점 대비 44% 하락을 했고 현재 아내의 계좌에서 유독 안 좋은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는 종목도 바로 BST입니다. 연 8% 이상의 배당을 매월 꼬박꼬박 받았지만 계좌 수익률은 마이너스 30%를 기록 중입니다. 개별 배당 성장주 및 지수를 추종하는 배당 ETF는 주가가 빠질수록 시가 배당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선에서 주가 방어가 이루어지지만 BST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주가가 크게 하락하는 것이 견디기 힘들었던 것이 아니라 왜 지수에 비해 크게 하락하는지를 명확히 알 수 없이 다른 사람의 선택에 의지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 정말 답답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주가 상승과 하락의 결과보다 과정에 대한 납득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누군가에게 돈을 맡기고 그 사람이 큰 돈을 벌어다 줬을 때 느끼는 기쁨보다 적게 벌더라도 나의 생각과 노력이 많이 반영되었을 때 훨씬 더 큰 기쁨을 느끼는 성향이기 때문에 더 이상 액티브 펀드에는 투자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배당 재투자를 가정하더라도 고배당이 의미 없어져 버리는 것을 직접 뼈저리게 경험하게 되면서 커버드콜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고배당 월배당 ETF에는 절대로 투자하지 않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펀드 매니저를 믿는 것보다 시장과 기업의 성장을 믿는 것이 제 성향과는 더 맞는 선택임을 깨닫게 된 거죠. 제피 투자자의 경우 상품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면 제가 경험했던 것과 반대의 상황에서 실망을 느끼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고배당이라고 해서 마냥 좋아할 것이 아니라 언젠가 주가에 미치게 될 좋지 않은 영향이 분명 존재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제피의 경우 상장 이후 지금까지 2년 정도의 기간 동안 보여준 퍼포먼스는 주가 상승과 고배당, 게다가 배당 성장까지 기대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커버드콜 기법 특성상 상승장이 펼쳐졌을 땐 지수가 상승하는 것만큼 탄력적인 상승을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실제로 2020년 6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S&P 500 지수가 58%나 상승하는 동안 제피의 상승률은 26%에 그치고 맙니다. 8% 이상의 고배당을 지급받았을지라도 S&P 500 지수에는 턱없이 모자란 수치죠. 사실 이 시기엔 성장주의 주가가 날아다니던 시점이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58%나 상승한 S&P 500 지수 투자에도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았던 시기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만약 이때 제피를 보유하고 있었다면 고배당과 월배당에 만족하며 있기가 쉽지 않았을 겁니다. 제피와 비슷한 제펙스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해 빠진 주가가 속 시원히 반등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제피의 경우 코로나19 이후에 상장했기 때문에 정고점을 쉽게 뚫지 못하는 모습을 감출 수 있었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장기간 제피를 모아갈 것이라면 반드시 마주하게 될 상황이기에 우리는 대비가 필요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야심TV라는 채널을 정말 좋아합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제가 배울 점이 많은 채널이라고 생각합니다. 야심TV에서는 TQQQ 투자와 병행함으로써 상승장에서 소외될 가능성이 큰 제피의 단점을 보완해 나가는 투자법을 제시합니다. 정말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지극히 개인적인 경험과 성향으로 인해 저는 액티브 ETF와 커버드콜 상품에는 투자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세웠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저의 선택일 뿐입니다. 늘 말씀드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나의 인생 종목이 남에게도 인생 종목일 수는 없습니다. 투자법뿐만 아니라 종목도 투자자와 성향이 잘 맞아야 긍정적인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투자를 하기 위해선 다른 사람의 경험과 이야기를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단 자신의 상황과 성향에 맞게 재해석하는 과정이 언제나 필요합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고배당, 월배당을 통한 현금 흐름 창출에 큰 의미를 둔다면 제피는 정말 좋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또한 지금과 같이 지수가 힘있게 반등하지 못하는 상황이 오랜 기간 지속될 때 충분히 만족스러운 투자 종목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지난 2년간의 수치 자료만 보고 배당 성장, 그리고 주가 상승까지 생각하는 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어쩌면 욕심일지도 모릅니다. 따라서 제피 투자자라면 어느 정도의 기대로 제피를 매수한 건지 한 번쯤 돌이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SCHD는 3개월마다 배당받는 재미를 느낄 수 있는 반면 제피는 매달 배당받는 재미를 느낄 수 있다는 커다란 장점이 있습니다. 배당을 받을 때마다 좋은 자극을 받기 때문에 끈기가 부족하신 분들일수록 제피와 같이 월배당을 받는 종목이 적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피의 경우 시가 배당률 자체가
SCHD보다 2배 이상 큽니다. 하지만 대략 10년 정도의 시간이 흐르고 나면 배당 성장률이 높은 SCHD의 배당 규모가 제피를 넘어서게 되는 순간이 분명 오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연세가 있으신 분들께선 10년 이상 투자의 부담을 느끼셔서 SCHD보다 제피 투자를 선호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60대 이상은 제피, 50대 이하는 SCHD라는 단순한 논리로 접근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저는 60대 이상의 투자자가 50대 이하의 투자자들보다 더 큰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연세가 많으실수록 조급함을 느끼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투자할 수 있는 기간이 다른 사람들에 비해 짧다고 느끼게 되는 순간 조급함에 속도를 올리고자 노력하게 됩니다. 빨리 가기 위해 서두른다고 해서 결코 빨리 도착하지는 못합니다. 그저 마음만 힘들 뿐이죠. 많은 분들께서 노력을 통해 시간을 단축시키는 것이 성공 투자에 이르는 지름길이라 생각하시지만 제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성공 투자에 이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나쳐야만 하는 시간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빠르게 인정하고 그 시간을 꾀부리지 않고 온전히 거쳐가는 것이 오히려 가장 빠른 선택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남들보다 시간을 단축하고 싶다면 그에 따른 두 가지 각오가 필요합니다. 남들보다 더 큰 리스크를 감당하거나 리스크 감당이 싫다면 나보다 오랜 시간을 투자한 사람과 같은 수익률을 기대하지 않거나. 저희 어머니께서는 60대이시지만 저는 어머니께 제피가 아닌 SCHD를 추천해 드렸습니다. 연령대를 기준으로 종목을 선택하기보단 각 개인의 성향과 상황에 맞게 선택하는 게 조금 더 합리적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누군가에겐 매월 들어오는 배당금이 배당 투자를 포기하지 않게 만드는 원동력일 수 있습니다. 어머니께서 배당 투자에 관심이 없으셨다면 제피와 같은 고배당, 월배당을 통해 그 재미를 느낄 수 있도록 도와드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희 어머니께서는 이미 10년 전부터 배당 투자로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어가고 계신 지인분의 성공적인 투자 모습을 오랜 기간 봐오셨기 때문에 굳이 매월 배당을 지급받는 구조가 아닐지라도 배당 투자에 대한 신뢰가 저보다도 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지금 당장 큰 현금을 만들어내는 것과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커져나가는 것, 둘 중에 어떤 것에 더 만족을 느끼실지를 판단해 본다면 투자에 가깝습니다. 60대이시지만 저와 마찬가지로 평생 투자 관점으로 접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10년 이내의 기간 동안 배당 수익만 놓고 본다면 제피가 더 좋은 선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언젠간 목돈이 필요해서 보유 수량을 일부 매도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지도 모릅니다. 오랜 시간이 흘렀을 때 커버드콜 전략을 통해 고배당을 지급하는 제피보다 SCHD의 주가가 더 큰 폭으로 올랐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배당 수익과 함께 시세 차익까지 고려한다면 10년 이내의 시간에도 제피가 반드시 유리할 것이라고 단정짓기는 어렵습니다. 반면 10년을 넘어서게 되면 그때부턴 SCHD가 제피보다 확실히 앞서 나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 차이는 시간이 흐를수록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물론 10년 이상 꾸준히 모아나가는 것이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기 때문에 SCHD를 매수해야 한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자신의 상황과 성향에 맞는 선택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고민을 줄일 수 있는 가장 좋은 전략은 적정 비율로 둘 다 가져가는 것입니다. 둘 다 보유하고 있다면 시간이 지날수록 자신의 성향에 맞는 종목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월 적립식 투자의 가장 큰 장점은 비중을 언제든 내 맘대로 조절할 수 있다는 데 있습니다. 둘 다 모아가다가 SCHD의 배당이 커져나가는 기쁨보다 매월 받는 배당의 기쁨에 더 만족을 느끼신다면 그때부턴 제피의 비중을 조금씩 늘려가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투자에 있어서 정말로 큰 위험들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조급함에서 비롯되는 것 같습니다. 몇 년 동안 열심히 번 것으로 그 이후엔 쓰면서 살아야지 라는 생각이 우리를 점점 더 초조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몇 년만 벌고 멈출 것이 아니라 평생 투자의 관점으로 접근한다면 우리 모두 투자에 활용할 수 있는 시간은 지겨울 정도로 깁니다. 워런 버핏은 91세, 찰리 먼거는 97세입니다. 여전히 91세 버핏이 매수한 종목을 우리 모두가 관심 있게 지켜봅니다. 투자 실력도 실력이지만 평생 투자란 이런 것이다 라는 것을 몸소 보여주시기 때문에 존경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SCHD와 제피 이야기로 시작해서 평생 투자에 대한 이야기로 끝나게 되는군요. 투자 기간이 줄어들면
기대 수익률도 함께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차라리 마음이 편합니다. 투자 기간은 줄이되 기대 수익률은 유지하려는 무모한 욕심이 자라날수록 마음고생은 심해집니다. 저와 구독자님들 모두 편안한 마음으로 오랫동안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상도 구독자님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그동안 제가 고민하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을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월 300만원의 현금 흐름을 만들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과 투자법을 공유해 보고자 합니다. 물론 목표하는 금액은 각자의 상황에 따라 서로 달라지겠지만 서로 좋은 생각과 방법을 공유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